오늘은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난소암에 대한 효과와 제12차 증선이 회의 결과가 HLB가 맞다면 그 회의 결과의 의사록이 몇 주 뒤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기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의결 안건이 5개가 있고 그중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 5개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 결과 조치한 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동그라미 5개가 HLB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한 처음에는 허위 공시로 논란이 되었지만 이번 임상은 자회사인 엘레바가 맡았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라 쟁점 사항이 아니었고 기사에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 부분에서 해당 기업이 HLB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약 이 회사가 HLB가 맞다면 6에서 8주 뒤 증선이 의사록과 안건은 업로드가 되고 의사록과 안건을 보게 되면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제4차부터 9차까지 의사록 게시 날짜를 조사해 본 결과 길게는 17일, 짧게는 11일 정도가 걸리고 평균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최근 게시되어 있는 것이 7월 5일자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이고 7월 5일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일정은 10차, 11차, 그리고 기다리는 제12차 증선이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게시 일정이 평균 2주 정도 걸린다면 7월 19일 정도의 10차, 8월 초에 11차 증선이 의사록이 게시가 될 것이고 12차 증선이 의사록은 8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날짜는 한투현에서 밝힌 8월 15일 전후 다시 한번 K스탑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날짜와 또 우연히 일치하게 되며 HLB의 증선이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취지에서 행하는 이 운동도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어제자로 기습공격 강행 K스탑 운동 8월엔 다를까? 라는 제목으로 뉴시스에서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현재 한투현이 문제를 삼고 있는 제도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의무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문제 삼았는데 의무상환 기간이란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기간을, 담보 비율이란 공매도를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뜻합니다. 한투현은 개인은 의무사항 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기관, 외국인의 경우는 사실상 상환 기한이 없는 데다 담보 비율 또한 기관 외국인은 105%인 반면 개인은 140%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매도 제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투현은 오는 8월 15일 전후 다시 한번 K스탑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리보세라닙은 많은 적응증 중에 난소암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HLB는 올해 3월 미국 여성 암학회에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개량형 세포 독성 항암제 PLD를 병용 치료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PLD를 병용 치료한 결과 대조군인 PLD 단독군 대비 mPFS 5.8개월 대 3.3개월, ORR 37.7% 대 9.5%, DCR 82% 대 58.7%로 나타나 리보세라닙과 PLD 병용요법의 우월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HLB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으로 다양한 암종에 대해 70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4가지 암종에 대해 임상 3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중 현 시점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에 대한 3상 결과는 최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과 PARP 저해제인 플로조파닙 등과 병용 투여하여 유방암과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도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항암 치료 개발은 암의 종류에 따라 병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HLB의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상시험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자로 아파티닙 치료는 생화학적 단독 재발성 난소암 진행을 효율적으로 지연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BMC 저널에 게시되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아파티닙 단독요법 또는 아파티닙과 화학요법을 병용한 41명의 재발 환자의 임상 자료를 후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반응은 측정 가능한 질병 또는 혈청 탄수화물 항원 CA-125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CA-125는 난소암의 대표적인 종양 표지자로서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대부분의 난소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입니다. CA-125는 난소암을 가진 여성의 혈액에서 상당히 증가된 농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자세한 기준 임상 특성표인데 평균 연령은 53세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41명의 환자 중 13명이 화학요법과 아파티닙 병용요법을 받았고 28명의 환자가 아파티닙 단독요법을 받았으며 28명의 환자에는 생화학적 재발 환자 19명과 임상적 재발 환자 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추적 관찰 동안 모든 환자가 평가되었습니다. 효능 분석은 41명의 환자 중 13명의 환자가 부분간해를 달성했으며 19명의 환자가 안전 질병을 유지하고 9명의 환자가 진행성 질병을 달성하여 객관적인 반응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RR은 31.71% 및 질병 통제율은 78.05%, PFS는 7개월이었습니다. CA-125는 난소암의 대표적인 종양 표지자로서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인데 논문에서도 치료 전후를 포함한 생화학적 재발 환자의 CA-125 수치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환자의 CA-125 수치가 아파티닙 단독요법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을 평가하고 표에 요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4등급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에서 아파티닙의 독성은 경미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서 PFS 중앙값이 6개월인 생화학적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아파티닙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결과는 생화학적 단독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아파티닙을 사용한 조기 치료가 낮은 독성으로 임상질환 진행까지의 시간을 연장하고 정맥 내 화학요법에 대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연구를 통해 무증상 생화학적 재발이 있는 난소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잠재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12차 증선이 회의 결과가 HLB가 맞다면 그 회의 결과의 의사록이 몇 주 뒤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기와 난소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